형광펜으로 색깔한 것들 보면 일문단에서는 뭐 하나밖에 없어요? 영어로 그 줄여놓은 말 있잖아요. 교재 먼저 찾은 사람 페이지 수를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몇 페이지죠? 89페이지. 자, 89페이지래. 89페이지. 자, 폈어요. 오케이. 자, 거기 보면 일문단에 LFIA 이렇게 나왔어요? 네네네네. LFIA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마지막 문장의 그 키워드 있죠. 걔를 발견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자, 빨간 펜 들고 일문단 위에다가 이 한 문장을 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일문단을 천천히 읽는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일문단을 천천히 읽는다. 일문단을 천천히 읽는다. 그러니까 완급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독서에서는. 그래서 천천히 읽어야 할 때가 있고 빠르게 읽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일문단은 빠르게 천천히 읽어야 합니다. 천천히. 일문단은 하여튼 천천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략 동그라미 했던 것들 있죠. 그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하면서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또 끊어읽기를 하면서 자세히 읽으셔야 돼. 자, 앞으로 나올 이야기가 LFIA에 관한 이야기인데 특히 무엇에 관한 얘기예요? 뭔가를 발견하는 거래요. 찾아보세요. 뭘 발견하는 거예요? 목표 성분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 발견하는 원리는 무슨 원리였어요? 봐보세요. 항원, 항체 반응 원리였어요. 그죠? 자, 고개를 들어보세요. 그게 기억을 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걸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글을 읽어갈 때 일문단에 나와 있는 기본 뼈대를 머릿속에 남겨야 돼. 지금부터 할 얘기는 LFIA고 그 다음에 얘는 뭔가를 찾아내는 녀석이고 그런 방법이고 그 뭔가를 찾아내는 데 쓰이는 원리는 그 과학적 원리는 항원 항체 반응이야. 이 정도가 머릿속에 남아야 돼요. 일문단 읽고 나서는 알겠죠? 그게 남아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문단 첫 문장 왔을 때 뭐가 딱 눈에 들어와? LFIA가 눈에 딱 들어와요. 그래서 첫 문장 딱 읽고 나면은 그 녀석이 목표 성분을 발견해내는데 쓰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죠? 목표 성분을 발견하는데 그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자, 또 빨간 펜으로 오른쪽 여백에다가 또 써놓을게요. 이 문단 오른쪽에다가 또 써둘게요. 뭐라고 쓸 거냐면 각 문단 써볼게요. 각 문단에 이건 나도 칠판에 같이 적을게. 각 문단에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 있죠. 써볼게요. 1번 첫 문장 그리고 2번 마지막 문장 이렇게 써볼게요. 2번 마지막 문장 각 문단의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 있잖아요. 자, 얘는 천천히 읽어야 돼요. 알겠죠? 항상 각 문단에 어떤 문단이든 상관없이 이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은 천천히 읽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거야. 첫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런 얘기였어. 마지막 문장인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많아서. 그러니까 완급을 조절할 때 첫 문장 읽을 때 좀 천천히 가다가 그 두 번째 문장부터는 조금 속도를 내시다가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다시 멈춰서 천천히 이런 식으로 호흡 조절을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어쨌냐면 이 문단의 마지막 문장하고 그 바로 앞 문장 있죠. 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 이 문단 마지막 문장하고 바로 앞 문장 가니까 우리 형광펜으로 색깔을 했던 게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이 LFIA라고 하는 것에 어떤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녀석 두 개가 나와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자, 무슨 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여요? 자, 검사선이라는 게 바로 앞 문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 무슨 선? 표준선이라는 게 나오거든. 그 지난번에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자, 요 마지막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보면 검사선이라는 게 있고 검사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요? 표준선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선. 검사선을 이렇게 지나서 나타난 결과 각각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나누어서 지난번 필기를 이런 식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나누어서 다시 여기 이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은 표준선이라고 했어요. 표준선.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이걸 다 일일이 다 이 문단 전체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뭘 지나서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흡수된다는데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다고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이해를 해야 돼요. 처음에 문제 풀기 전에 요건 이해해야 돼요. 요거.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고. 이게 좀 시간이 필요해요. 이 부분에서는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검사선에서 색깔이 나타났다. 동그라미. 색깔이 나타났다야. 나타났으면은 있다고 판단한 거야, 없다고 판단한 거야. 색깔이 나타났어 이 선에. 그러면 있음이라고 판단을 한 거지. 아, 여기는 있는 것 같다. 뭐가? 슬기 바이러스가. 슬기 바이러스가 있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갖고 있는 뭐 휴대폰이면 휴대폰, 뭐 지갑이면 지갑, 어느 부분을 이렇게 싹 겉표면에 물질을 떼가지고 이 키트에다가 올려놓은 거야. 그래서 이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지. 뭐가? 슬기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 거야. 만약에 색깔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니네 저 초등학교 때 무슨 리트머스 시험지 뭐 이런 거 해본 적 있지? 그 스포이드로 용에 딱 떠가지고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색깔 변한다 안 변한다 막 이런 거 있었잖아. 그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는 바이러스가 없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 색깔이 안 나타났어. 그럼 뭐예요? 없음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걸 지난 시간에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니네 수준에서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해봐야 돼. 시험 치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하는 정답 마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종의 마킹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 마킹한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지. 아직 채점하기 전에 시험 볼 때 문제 푸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여기 검사선이라는 게.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나온 게 뭐였어요? 있다라고 검사한 게 맞을 수도 있고 어때요?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색깔이 나타난다, 색깔이 나타나지 않는다. 어디에서? 표준선에서. 응? 그러니까 이제 1차 검사선 지나서 2차 표준선에서 이제 검사를 받는 거죠. 이제 최종 판단을 받는 거야. 그럼 얘는 자,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참이야, 거짓이야? 색깔이 나타나면 있다고 판단한 게 참이 되는 거고, 색깔이 나타나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판단이 되는 건데, 이 뭐라고 표현이 나왔냐면 이 문단 마지막 문장에 색깔이 나타났어. 표준선에 정상, 비정상? 정상. 그렇지. 정상이라고 나타나 있는데 알기 쉽게 말하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라는 거죠. 앞서 판단한 게 참이라고 표준을 갖고 점검을 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거짓이니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비정상이죠. 이건 마지막 문장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만 이걸 보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또 없다라고 앞서 판단할 수도 있어요. 왜? 색깔이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맞는 판단인지 틀린 판단인지 또 봐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두 번째 시험지에서 표준선에서 색깔이 또 나타났어. 그럼 뭐야? 참이야, 거짓이야? 이 판단 자체가 참이라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판단 자체가 참이라는 얘기고, 색깔이 나타나지 않았어. 그럼 뭐예요? 이 판단이 틀렸다. 즉 뭐야? 거짓이라는 얘기죠. 거짓. 이해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정상, 여기 비정상 이렇게 이제 써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실전에서 이러라는 얘기야? 막 쓰면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일단 실전에서는 그 이 문단 마지막 문장하고 바로 앞 문장에 그 주어에 해당하는 녀석의 동그라미 정도만 해두시면 되는 거야. 뭐라고요? 주어에 해당하는 부분, 그 부분 동그라미만 딱 하는 거야. 검사선, 표준선. 왜? 그 이 문단 마지막 문장에 있는 얘기거든. 그럼 얘를 다시 물고 다시 다음 문단 넘어갈 확률이 대단히 높거든요. 마치 이게 이제 이 마지막 문장과 첫 문장은 뭐냐면 우리 문학에서 연쇄법이라고 들어봤죠, 그렇죠? 연쇄법. 연쇄법이 뭐예요? 그 현아가 예전에 노래 불렀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뭐 이걸 약간 패러디해가지고 만든 노래 있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야. 앞에 있던 녀석의 꼬리를 뒤에 있는 녀석이 이렇게 앞부분에서 이렇게 물고 또 다시 이 녀석의 뒷부분을 그 다음 녀석이 또 물고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바나나는 기차는 길어, 긴 것은 바나나 뭐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 즉 첫 문장 그리고 마지막 문장 이 맞물리는 부분을 잘 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어읽기예요. 문단과 문단을 이어읽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알겠죠? 그래야 전체를 볼 수가 있죠. 고리를 따로 떼버리면 안 돼. 자꾸 연결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그려본 건데 실전에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문제 풀 때는 이럴 수 있는데 읽을 당시에는 이러면 안 돼. 1차 읽기에서. 자, 머릿속으로 일단 이해했다. 3문단 가볼게요. 이제 그러면 자, 3문단으로 가시면요. 첫 번째 문장에다가 형광펜으로 통으로 색깔 이렇게 하고 맞췄던가요? 아직 안 했던가요? 3문단 첫 문장에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하시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2문단 마지막 문장에 바로 앞 문장에 있던 검사선이라는 단어가 3문단 첫 문장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물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문단 첫 문장. 그 직접 방식 나와 있는 그 줄. 됐지? 자, 여기서 빨간 펜 들고 3문단 첫 문장에 별표를 한 번 더 해보세요. 별표. 이게 바로 뭐냐? 명칭을 붙여보세요. 우리가 지금 찾는 게 뭐였냐면 1문단에서 화제였잖아요. 그 다음엔 뭘 찾아야 돼? 이 화제와 관련된 비교쌍을 찾아야 돼요. 비교쌍 어디 있니? 3문단 첫 문장에 있지. 뭐지? 기억하고 니은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거야. 빨간색으로 써보세요. 비교쌍이라고 써보겠습니다. 비교쌍. 자, 얘가 바로 뭐예요? 비교쌍입니다. 비교쌍. 비교쌍이에요. 그러니까 이 녀석 두 개가 비교쌍이라는 것을 발견하면 일단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겨서 지문 분석 표 나올 거예요. 지문 분석 표에 우리 화제 적었었죠? 안 적었으면 지금 적으세요. 화제 칸에다가 그냥 줄여서 LFIA라고 적어주시고 땡땡 적어주시고 비교쌍에 해당되는 거 직접 방식하고 자 직접 방식 그 다음에 경쟁 방식 이렇게 각각 서로 다른 칸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읽어야 될 목표가 딱 잡히는 거죠. 이제 목표는 뭐예요? 뭘 찾아야 돼? 이 둘 사이에 차이점을 찾아 읽어야 돼. 지금부터. 알겠지?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3문단의 네 번째 문장이 딱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 볼게요. 돌아와서 3문단 첫 문장에 기준이 이미 주어졌어. 기준이 뭐지? 의미하는 바가 달라지는 주어가 뭐예요? 검사선의 발색 여부. 그러니까 검사선의 발색 여부가 의미하는 바 얘가 기준이 될 거야. 발색이 무슨 말이 얘들아? 발색이 무슨 말이야? 발색. 우리 염색하지? 염색할 때 색이 드러나는 걸 뭐라고 하니?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거를 탈색이라고 하잖아. 그 드러나는 거를 거꾸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탈색의 반대 개념이야. 색깔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색깔이 나타나는 거야. 그 뭐예요? 발색이라고 하는 거야. 발생한다 색깔이. 알겠지? 색깔이 나타나는 거야. 그 의미를 찾는 거지. 그 두 번째 문장 봐봐. 그 직접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하고 끊어보시고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이다 라고 시작했잖아요. 주어가 뭐야? 특정 물질이에요. 서술어가 뭐예요? 항체다. 이렇게 이제 정리되어 있는 문장인데 다시 칠판을 봐보세요 여러분. 칠판 봐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냐면 복합체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되는 복합체였어요. 표지 물질에 뭔가가 붙어간다. 이 붙어가는 게 뭐라고 했냐면 특정 물질이었거든요. 자, 이게 기억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기억이 안 나야 당연해. 알겠지? 우리 저번에 했던 거야. 표지 물질에 붙어가는 녀석이 특정 물질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뭐야? 복합 물질이라고 했고 이걸 기억하면 비정상이라고. 알겠지? 괜찮아. 기억 안 나도 돼. 알겠지?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단 이 문장에서 멈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뭐가 나올 때까지, 차이점이 나올 때까지. 이게 차이점인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세 번째 문장 봐봐. 세 번째 문장 보시면 자,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목표 성분은 이거와 결합하고 1차, 또 이거와 결합한다 2차 이런 얘기 나오고요. 자, 따라서
검사선이 발색되면이라고 시작하는 이 문장이 중요한 거죠. 자, 색깔해 볼게요. 따라서로 시작되는 문장 있지? 자, 이거 색깔해 볼게. 따라서로 시작한 문장. 검사선이 발색되면 시료에서 목표 성분이 검출까지 색깔해 볼게요. 자, 이제 고기를 들어보세요. 잠깐만, 고기 들어보세요. 원형아, 으뜸 원자 원형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뭐니까? 비교쌍 사이의 차이점이니까 그래요. 발색 여부가 의미하는 바가 기준이야. 알겠지? 그러면 직접 방식은 의미하는 바가 뭐야? 발색의 의미하는 바가 뭐야? 찾아봐. 1번 발색 여부가 의미하는 거. 발색이 된 거야. 동그라미. 색깔이 나타났어. 드러났어. 그게 뭐라고? 검출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라고. 알겠지? 검출이 된 거야. 아, 이거 검출된 거다. 이걸 의미하는 거래요. 그럼 이제 경쟁 방식에서는 발색된 게 검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동그라미. 알겠죠? 색깔이 나타나면 검출이 된 거야. 이걸 발견해야 돼. 선생님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근데 발견할 수 있으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 문장 봐봐. 그 다음 문장. 만약 이거에 포함되어 있으면 뭐뭐 하려 한다. 아니 한편이죠. 한편 경쟁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끊고 목표 성분에 대한 항체가 아니라 목표 성분 자체이다. 이 문장 또 색깔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형광펜으로 색깔이야. 왜요? 차이점이니까. 이제야 알겠어. 뭐가 아니라? 항체가 아니라 라고 했어요. 뭐가? 특정 물질이. 자, 특정 물질이라는 게 기준이 돼가지고 경쟁 방식에서는 뭐가 아니라? 항체가 아니라 뭐라고? 목표 성분 자체다. 목표 성분. 자, 색깔 했으면 다음 페이지 넘겨가지고 표에다가 적어봐. 차이점 칸에다가 적은 거야. 차이점. 경쟁 방식은 특정 물질이 뭐라고요? 목표 성분이에요. 목표 성분. 근데 직접 방식이 뭐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어? 항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아까 우리 이 문단 두 번째 문장에서 그냥 쓱 지나갔었잖아? 알고 보니 걔가 차이점이었던 거야. 이제 알 수 있는 거지. 비교쌍 볼 때, 앞부분이 중요해, 뒷부분이 중요해, 얘들아? A와 B 가운데 B가 중요해. 자, 얘가 굉장히 중요해. 얘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이렇다고 하면서 동시에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항체가 아니라 목표 성분. 그랬지? 힘이 더 들어, 덜 들어? 힘이 덜 들어가잖아. 그치? 뒷부분에 집중을 하니까 한꺼번에 알려주잖아. 얘는 목표 성분인데 얘는 항체라고. 아까 나왔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문장 읽어보세요. 만약 뭐뭐 되어 있으면 자, 서로 경쟁하려고 한대요. 그리고 이제 다음 문장 지금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 다음 문장 봐. 이때 시료의 목표 성분이 충분히 많다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거야. 형광펜. 목표 성분이 충분히 많다면 색깔.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건 뭐지? 목표 성분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거든. 그럼 만약에 많다면 그랬으니까 조건이 뒤에 나오겠지? 어떤 경우에 맞냐면 자, 다음 뭐뭐 함으로 뒤부터 봐봐. 검사선이 발색된다 안 된다. 발색되지 않는다 색깔.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는다 색깔. 딱 해봐. 그리고 이제 대답할 준비를 하시는 거야. 현이 어디니? 현이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자, 방금 우리 읽은 문장 있잖아. 그걸 가지고 대답을 해보는 거야. 방금 우리 문장 읽었잖아. 그치? 그 발색 의미를 기준으로. 얘가 보니까 충분히 많이 있다면 그랬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있기는 있는데 충분히 많다면 이 말이죠. 알겠죠? 집에 슬기의 CD가 충분히 많다면 무슨 말이야? 있기는 있는데가 전제되는 거죠. 있기는 있는데 CD가 졸라 많이 쌓여 있다면 이 말이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면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있다면 하고 그 뒤에 아까 뭐라고 나왔더라? 발색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봐봐. 발색이 안 된다라고 나왔잖아. 그 둘이 이제 관련 있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그럼 발색이 된 상태라는 건 경쟁 방식에서 자, 뭐예요?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목표 성분이. 예? 다시 봐보세요. 발색이 됐다면 거꾸로. 발색이 안 된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거꾸로.
됐다면 검출이 돼 안 돼? 안 됐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걸 찾아야 돼. 그걸. 읽을 때. 이거 방금 형광펜으로 색깔한 문장이 이 뜻인지 알겠니? 충분히 많다면 발색된다 안 된다? 안 된다야. 발색이 안 된다. 그러면 발색이 된다면 어떻게 돼? 없다가 되겠지. 혹은 조금 있거나 아예 없거나. 알겠지? 이해됐지? 요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 굉장히 천천히 읽어야 돼요. 3문단. 2문단보다 뭐가 더 중요해? 3문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까요? 그 다음 문장. 자, 이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충분히 많다면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는 거였고요. 그 다음 문장이에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읽으셔야 돼. 색깔을 아예 해버려. 직접 방식은 세균이나 분재량이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큰 단백질 등을 검출, 색깔. and 경쟁 방식은 항생물질처럼 목표 성분의 크기가 큰 경우, 작은 경우? 작은 경우 색깔. 여기도 차이점이 되겠네? 색깔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직접 방식은 큰 거, 작은 거? 큰 거 맞니? 오케이. 그러면 경쟁 방식은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그치? 큰 거, 작은 거 이제 구분을 했을 때, 자, 항생 물질처럼이라고 사례를 들었고요. 경쟁 방식. 직접 방식은 뭐야? 세균이나 단백질 같은 거. 그러니까 얘가 작다라고 했으니까 작다라고 말한 걸 토대로 이렇게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세균은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세균. 봐봐, 세균. 세균은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 맞니? 세균 왼쪽 맞아요? 세균 왼쪽 맞아요? 작은 건 뭐라고 그랬지? 항체야, 항원이야. 봐봐. 항체야, 항원이야. 봐봐. 항생물질이라고 나왔지. 이건 이제 항생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항원으로 이해하시면 항체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거 몰라도 돼. 일단 항생물질, 여기는 세균.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다른 거겠지. 이건 세균이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거? 안 좋은 거야. 얘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거든. 근데 이제 이걸 몰라도 상관은 없어. 이쪽이 큰 거 작은 거, 그 다음에 세균 아닌 거 이렇게. 됐어? 이제 고개를 들어보세요. 자, 이제 선생님이 천천히 할 거예요. 그 지문 개수를 많이 다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읽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3문단에서 핵심은 뭐였냐면은 읽을 때 이걸 이해해야지 라고 읽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게. 그쵸? 나는 잘 지금 따라 해야 되는데 좀 힘들 거야. 지금 힘들지? 근데 안 해봤으니까 그렇거든. 이거 자꾸 반복하면 익숙해져요. 봐봐. 뭘 찾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읽을 때랑 열심히 읽어야지 할 때랑은 달라요. 알겠어요? 슬기 노래를 찾아야지라고 음악을 이렇게 뒤지는 거랑 공부를 해야지, 이해를 해야지라고 하면서 막 멜론 음악 뒤지는 거랑은 달라요.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발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3문단의 핵심은 뭐였죠? 비교상 찾았으니까 차이점을 찾자. 이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3문단 읽을 때 이렇게 쓰면서 해야 되는가? 미쳤어? 실전에서는 동그라미하고 밑줄 긋고 정도로 가는 거죠. 경쟁 방식에 동그라미가 돼 있고 차이점에 해당하는 거 여기 항체, 여기 항체 아닌 거 그리고 여기 뭐였지? 큰 거, 여기 작은 거 여기 발색의 의미가 검출됐다는 거 발색의 의미가 검출이 안 됐다는 거 요것만 딱딱딱 체크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알겠어요? 이걸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많으면 10개, 적으면 8개 정도의 정보에 체크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1차 읽기에서. 알겠어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4문단이에요. 4문단 첫 번째 문장도 중요하겠죠. 한편 자, 정확성에다가 색깔해봐. 검사용 키트는 휴대성과 신속성 외에 이것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자, 칠판 보세요. 각 문단의 첫 문장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요. 얘가 앞서 얘기한 게 아닌 걸 새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여태까지 했던 그 방식이 장점이 두 가지였다는 거잖아요. 신속하게 결과가 나오고 뭐예요? 휴대하기가 간편하고 뭐 이런 거였겠죠. 근데 이제 뭐야? 지금부터 얘기할 건 지금과 얘기 나온 게 지금까지 나온 게 아니라 새로운 정확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느낌이 와야 돼. 형광펜으로 색깔했지? 3번이라고 써볼 거야. 아니 3번이라고 쓰지 말고 빨간 펜 들고 그 오른쪽에다가
4문단 첫 문장 색깔했지? 그 오른쪽에다가 자 추가 정보라고 써봐. 추가 정보. 이게 지문에 나온 비교상 이외의 다른 정보예요. 알겠죠? 그 뒷장 넘겨가지고 뭐라고 써야겠니? 추가 정보 칸에다가 정확성이라고 써봐. 앞서 나온 건 정확성이 아니야? 아닌 것들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는 정확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전에서는 편안하게 읽으시면 돼요. 자, 키트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키트를 이용해 여러 번의 검사를 실시해요. 4문단 세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있다고 판정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양성. 자, 양성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고 이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실제로 존재하면은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다, 맞다, 정확하다라는 의미로 참, 진짜를 넣는 거죠. 그래서 뭐? 진양성이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자, 있다라고 판단하면 양성이야, 음성이야? 양성이고요. 그 양성이라는 판단이 옳으면 진짜다, 참이다, 진양성. 알겠죠? 그 다음 문장 봐보세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다면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같은 문장 끝에 거짓이다, 위다, 위, 거짓이다, 틀렸다, 위, 양성이다. 양성이라는 판단이 틀린 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반대로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고 판단한 다음에 뭐예요? 양성이 아니라 이제 음성이에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없다는 음성 판정이 맞으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라서 진위 가운데 진음성이라고 하는 거죠. 또 계속 읽어봐. 그럼 이게 없다는 판단이 틀릴 수도 있잖아. 거짓일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럼 뭐야? 거짓 위자를 써서 위음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칠판 한번 봐봐. 그러면 이제 봐. 실전에서 막 이렇게 그리고 있으라는 건 아니야. 한번 가볼게. 일단 여기에 있음이라고 판정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없음이라고 판정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 가운데서 이 놀이라고 생각하고 가지치기 놀이를 해볼 테니까 있음이라는 판정이 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자 없음이라는 판단도 역시 마찬가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알겠죠? 근데 이제 상황 자체가 있는 상황 없는 상황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 양성이야 음성이야? 양성이에요. 자 판단 자체가 있다라고 판단하면은 양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 양성이라는 판단이 맞았으면은 진위 가운데 뭐라고 해? 맞다, 참이다, 진이라고 하는 거고 그대로 갖다 붙여서 뭐야? 진양성이라고 하는 거죠. 있다라고 하는 판정이 틀리게 되면 뭐예요? 거짓 위자를 써서 위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온 얘기가 그런 얘기. 이해됐어요? 자 다시 없음이라는 판정이 나오면 양성이야 음성이야? 음성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건강 진단 받아본 적 있지? 그러면 무슨 간암이니 또 뭐 무슨 병이니 하면서 음성 판정이다 라고 주로 다 나왔을 거야. 그치? 양성 판정 나왔으면 걔는 아픈 거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 건강진단 받을 때 다 이런 거거든. 자 그러면 얘는 없다라고 판정한 게 맞아요. 그러면은 진짜니까 참이니까 음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틀렸으면은 거짓이니까 거짓 위자 써서 위음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읽은 내용이 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자 그럼 이제 다음 문단이야. 5문단 첫 문장. 여러 번의 검사 결과를 통해 정확도를 구하는데 어차피 이건 뭐예요? 정확도라고 하는 거는 확률이래요. 정확도의 동그라미만 해두고요. 두 번째 문장 이것과 저것으로 나뉜다. 보이죠? 자, 세 번째 문장 갑니다. 민감도는 이라고 나오죠. 자, 민감도의 동그라미. 자, 문장을 읽어볼게요. 시료의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끊고 키트가 이를 양성으로 판정한 자 다시 한번 더 끊어주시고 끊고 비율에다가 동그라미 해볼게요. 이렇게 끊어 읽는 이유가 있어요. 민감도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비율이에요. 비율. 민감도는 비율이야. 자, 그 다음 문장도 또 색깔 해보겠습니다. 특이도 색깔. 특이도는 시료의 목표 성분이 없는 경우에 대해 끊고 키트가 이를 음성으로 판정한 한 번 더 끊어보시고 비율에다가 다시 한번 색깔. 그러면 민감도는 비율이고 또 특이도도 역시 뭐라고요? 비율이에요. 비율이야 비율. 민감도도 특이도도 모두 비율이다. 칠판에 한번 그려볼게요. 맞나 한번 봐보세요. 맞나 봐봐. 자 이렇게 있음이라고
실제로 있다라고 가정하고 보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민감도야 특이도야? 있는 상황, 존재한다라고,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보면 민감도야 특이도야 지금? 민감도 관련된 거야, 그치? 근데 민감도는 뭐라고? 비율이야, 비율. 비율이 무슨 말이지, 비율이? 무조건 그런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알겠어요? 이 가운데 슬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의 비율이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좋아하지 않는 친구의 비율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편의상. 알겠죠? 그러면은 실제로 있는 상황에서 있다라고 판정한 사람이 있고 없다라고 판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다시 가볼게요. 있는 상황에서 있음이라고 판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없음이라고 판정할 수도 있는 거죠. 비율 안에서. 알겠죠?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봐봐. 그렇기 때문에 명칭을 한번 여기에서 붙였던 이 명칭들 있죠? 요걸 여기다 집어넣어 볼 거야. 실제로 있어, 실제로. 실제로 있는 상황이 알겠지? 근데 있다라고 맞게 판정한 거야? 틀리게 판정한 거야? 맞게 판정한 거지. 실제로 있는데 있다라고 판정한 비율이야. 그러면 여기서 4개 중에 뭐라고 써야 될까? 있는데 맞았어. 있다라고 제대로 판정한 거야. 있는데 제대로 있다고 판정한 거야. 뭐라고 해야 돼? 진양성의 비율을 말하는 거죠. 일단. 이해했어요? 여기가 진양성의 비율이야. 진양성의 비율. 그러면 실제로는 있는데 엉뚱하게 틀리게 잘못되게 없다라고 판정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없다라고 한 판정 자체가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거든요. 자, 있다 없다? 없다라고 판정했는데 그게 맞는 거 틀린 거? 틀린 상황이에요. 요렇게 따라오셔야 돼요. 이해돼요? 아까는 뭐야? 있다라고 판정했는데 그게 맞는 상황이었어. 알겠지? 지금은 뭐야? 없다라고 판정했는데 그게 틀린 판정이야. 이걸 어떤 비율이라고 해야 돼? 위음성. 없다라는 판정이, 즉 음성이라는 판정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위음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음성의 비율도 있고 진양성의 비율도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의 비율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정확도가 높다라고 하려면은, 자, 민감도가 높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진양성은 비율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잠깐만. 민감도가 커지려면은, 정확도가 커지려면은 진양성은 커져야 돼, 작아야 돼? 있는데 있다라는 판정이 많아야지. 그래야 정확한 거지. 이해돼요? 그럼 얘는 있다라고 있는 상황에서 없다라고 잘못 판정하는 비율이 적어야 돼, 많아야 돼? 적어야죠. 그래야 얘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정확도가. 이해됐어요? 요렇게 가야 돼요. 다음 문장 1번인데 특이도예요. 특이도. 특이도는 실외의 목표 성분이 없는 경우야.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없는 경우야. 그리고 키트가 이를 음성으로 판정한 비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봐봐. 마찬가지 방식이야. 없는 경우야. 실제로는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이도라는 명칭 하에서 비율이야, 비율. 그러면 이건 100%야, 100%가 아니야? 100%가 아니야. 아닌 비율도 있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없는데 있다라고 맞는 판정, 틀린 판정, 틀린 판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없는데 실제로도 없다라고 제대로 된 정확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알겠죠? 그 가운데서 무엇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데 없다라고 맞게 판정한 비율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없는데 판정도 없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봐보세요. 실제로도 없는데 없다라고 판정한 게 맞는 상황. 뭐라고 해? 진짜로 없다. 알겠죠? 진짜로 없다. 없는데 그 없다라는 판단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게 이제 진음성으로 표현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실제로 없는데 있다라고 판정해버린 거야. 그럼 이건 맞는 판단이야, 틀린 판단이야? 없는데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판단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위양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위양성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 여기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양성이고요. 근데 실제와 다르기 때문에 거짓 위자를 여기다가 붙이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실제에서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이러잖아요. 그 작년에 풀 때 이 느낌보다 더한 답답함이 있었겠죠 이제. 그래서 이 지름성이 커져야 돼 아니면 작아져야 돼? 지름성이 정확도가 올라가려면 없는 상황을 없다라고 하는 비율이 커져야 정확한 거잖아. 그래서 얘가 커지고 얘는 작아져야지. 있다라고 거짓으로 판정한 비율이 줄어들어야죠. 이해됐어요? 이게 작년 이 평가원 시험에 나왔을 때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었던 개념이었어요. 이게 몇 문단에 있어? 이게 중요해. 몇 문단에 있어? 마지막 문단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문단에서 비리비리 해가지고 집중을 못했던 바로 그 지점이에요. 여기가. 네, 여기에 집중할 여력이 없는 거죠. 어디서 시간을 낭비하면? 이 문단에서 시간을 낭비하면.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봐봐. 지금 직전에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 문제로 바로 가볼게. 33번이야. 33번으로 갑니다. 야, 보기 안에 봐봐. 검사용 키트를 가지고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하여 키트의 정확성을 측정하였다. 형광펜. 정확성에다가 색깔을 딱 해봐. 지금부터 문제풀이 요령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거기 보기 문제 옆에다가 문제 바로 옆에다가 당구장 표시하고 쓸게요. 여러분 보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풀어야 돼요. 항상 지문 속에 나오는 단어, 보기 속에 나오는 단어, 이거를 역시 1대1로 대응하면서 풀이하셔야 된다. 이게 이제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자 끝이에요. 전부야 전부. 이것만 적용하면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 문제 나오면 보기에 있는 단어를 딱 보시고 아 이거 지문 어딘가에서 본 건데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머릿속으로만 풀면은 절대 못 풀어요. 눈으로만 보면 못 풀어. 그러니까 일단 첫 문장 딱 읽을 때 뭐가 눈에 들어와야 돼? 정확성이 눈에 들어와야 돼. 그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거야 라고 기억이 나야 되거든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서는 또 뭐가 눈에 들어와야 돼? 민감도의 색깔. 또 마지막 줄에 뭐? 특이도. 눈에 보이지? 보기 안에서 민감도 색깔, 특이도 색깔 딱 해봐. 됐어요? 자,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아, 지문에 있던 단어지 라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지문으로 가야지. 지문으로 가봐. 지문으로 가서 이제 마지막 문단으로 가시면은 자, 마지막 문단의 마지막 문장 봐봐.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이야. 자,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높아 정확도가 높은 키트라는 표현 나오죠. 보여요? 정확도가 높다는 거는 민감도, 특이도 모두 어찌해야 돼? 높아야 돼. 민감도가 높으면 정확도도 높은 거야. 왜 그럴까요? 칠판 봐봐. 야, 민감도가 높으면 왜 정확도가 높지? 칠판 봐봐. 왜 민감도가 높으면 정확도가 높아? 민감도는 비율이야. 무엇의 비율이었어요? 있을 때 있다고 판정한 비율이 높으면 민감도가 높은 거잖아. 그치? 민감도는 있을 때 있다라고 하는 판정이 많은 경우를 말하는 거야. 그 비율이 높은 거. 이해돼요? 그럼 정확한 거야? 부정확한 거야? 있는데 있다라고 한 거니까 정확하게 판정한 비율인 거지. 그게 높다는 거니까 당연히 정확도도 높아지겠죠. 이해돼요? 마찬가지야. 그럼 얘는 뭘까요? 없는데 없다라고 정확하게 판정한 비율이 특이도예요. 그 비율이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높아야죠. 그럼 정확도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높은 거죠, 당연히. 그래서 민감도도 높아야 되는 거고 특이도도 어때요? 높아야 되는 거죠. 정확도가 높다는 건. 그 문장이에요, 이게. 방금 우리가 본 게. 이해됐죠? 그거야, 그거. 그럼 이제 보기 문제 봐봐. 이 도전. 자, 보기 문제에서 말이야. 여기 이제 빨간 펜 한번 들어보시고요. 민감도가 높은 건 정확한 건데, 정확도가 높은 건데, 조건이 있어요. 두 번째 줄에 A인 경우가 적을수록, 이건 빨간 펜으로 밑줄만 그어볼게요. A인 경우가 적을수록. 자, 봤나요? A인 경우가 적을수록. 그러면 칠판 한번 다시 봐보세요. 이제 A인 경우가 적을수록 민감도가 높아진대요. 그러면 적을수록이니까 진양성이야 아니면은 위음성이야? 적을수록이니까 위음성이 적을수록 민감도가 커지는 거죠.
틀린 판단, 맞은 판단? 틀린 판단. 있는데 없다고 잘못 판단하는 비율이 낮아야 얘가 커지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제 A 자리엔 뭐가 들어가야 돼? 위음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음성이라고. 있다고 없다고? 음성. 없다고. 맞는 판단, 틀린 판단? 틀린 판단. 있는데 없다라고 음성이라고 위, 거짓으로 판단한 비율이 낮아야지. 이해돼요? 그럼 만약에 거기에 그게 많을수록이라고 서술어가 나오면 A 자리는 뭐가 들어가겠니? 그런 경우가 많을수록 그러면 진양성이로. 그렇지, 잘했어요. 진양성이 많을수록이 되겠죠 이제. 근데 조건이 뭐라고 나왔어? 적을수록. 그랬으니까 위음성이 돼야지. 없다라고 음성이라고 거짓 잘못 판단한 위음성이 적어야지. 이해돼요? 오케이. 자, 이해된 것 같고 그 다음 봐봐. 이제 빨간 펜. B인 경우가 많을수록 밑줄. B인 경우가 많을수록이야. 그럼 이제 특이도에서 적을수록 좋은 게 있었잖아요. 위양성이야 진음성이야? 위양성이 적을수록 좋은 거죠. 왜요? 있다라고 없다라고 양성. 있다라고 없다라고 있다라고 제대로 판단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비율이죠. 거짓으로 위. 이해돼요? 그러니까 없는데 있다라고 거짓말한 녀석의 비율이 낮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높을수록인 건 뭐예요? 높을수록인 건 없는데 없다라고. 없는데 없다라고. 음성이라고. 없다고. 맞아요 틀려요? 진. 맞게 판단한 비율은 많아야 되거든요.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B의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진음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위음성 A 되고요. 진음성 B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풀고 정답 몇 번? 4번이라고 했어야 되거든요. 작년에 이거 풀었던 거 기억나니 얘들아? 아마 답이 없어 보이실 거야. 문제 풀다가 답이 없어요. 두 가지 부류가 있어. 이 문제 풀 때 첫 번째는 여기 앞에 A의 조건이 적을수록이잖아. 그걸 많을수록이라고 착시 효과를 얻어 답이 쉽게 보여 틀린 경우. 아니면 어때요? 아, 답이 없다라고 판단한 경우. 둘 중에 하나야 작년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해는 되지, 그치? 근데 실전에서 이렇게 제대로 반응을 보이려면 지문을 읽을 때 힘을 너무 많이 빼면 안 된다고. 문제 풀 때 제대로 봐야 돼. 문제 풀 때. 그 마지막 문단에 있는 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잖아. 그치? 다시 가서 읽고 천천히 읽고 적용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 알겠어요? 근데 그게 핵심은 뭐였냐면 뭐뭐 하는 비율이다 라고 하는 문장을 내가 읽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였어요. 문장을. 그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였어요. 슬기의 음악이 맞다라고, 슬기 음악이 있는데 슬기 음악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판단한 비율. 슬기 음악이 없는데 슬기 음악이 없다라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비율. 이걸로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야 되거든요. 이해돼요? 그 민감도 특이도를.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문제들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문제 가봅니다. 31번이에요. 자, 31번에서는 기억에 나는 건 최대한 기억으로 풀고요. 아닌 거는 어때요? 지문 속으로 가야 합니다. 자, 빨간 펜으로 써둘게요. 그 문제 90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90페이지. 자, 90페이지로 넘어가서 그 1번 선지 나와 있는 거 있죠? 그 위에다가, 여백에다가 써볼 거야. 자, 뭐라고 쓸 거냐면은, 자, 써볼게요. 자, 기억나는 것부터 먼저 판단 써볼게요. 기억나는 것부터 자, 먼저 판단이라고 써볼게요. 기억나는 것부터 먼저 판단. 이 일치불일치 맨 처음에 나오는 문제 유형 있죠? 전체를 물어보는 거. 이런 경우에는 기억나는 것부터. 기억 안 나면 어떻게 해? 일단 다음 선지로 내려가. 그렇게 해서 먼저 발견을 해. 판단이 되는 거 문제 먼저 판단을 하란 말이야. 1번 기억나니 안 나니 봐봐. LFIA 시트에서 시료패드와 흡수패드는 모두 시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대체로 기억이 안 나. 이건 그냥 넘어가야 돼. 알겠어요? 일단 써놔. 이건 2문단, 3문장이 나온다. 이건 결과적으로 이따가 보면 되는 건데 일단 써놓기는 해.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봐. 이건 기억나냐? 봐봐. LFIA 키트를 통해 검출하려고 하는 목표 성분은 항원항체 반응에
항원에 해당하는 자. 자, 서술어 부분에 항원의 동그라미 딱 해봐. 주어가 뭐니? 목표 성분 동그라미 해봐. 목표 성분이 항원이다. 자, 이게 기억이 나면 좋은데 기억이 안 나면 어쩔 수 없어. 일단 1-4로 써놓을게. 그 다음에 실전에서 어떻게 해? 기억 안 나. 좋아. 이것도 기억 안 나. 좋아. 그럼 3번 가. 3번 가. 자, LFI 키트를 사용할 때 정상적인 키트에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으면, 자, 여기서 고개 들어봐. 선생님이 비교쌍이 중요하고 차이점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리고 읽을 때 각 문단의 첫 문장과 끝 문장이 중요하다라고 했잖아. 그치? 거기에 체크를 해 두었으면 3번 선지가 대체로 기억이 나요. 3번 선지에 뭐라고 나왔어? 검사선이 발색이 되면. 이거 어디 있던 거였더라? 이 문단의 마지막 문장 바로 앞 문장에 있던 거거든. 그러니까 위치까지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내용이 기억나야 돼. 검사선이 발색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이다 라는 게.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봐봐. 마저 읽어.